한마디 말이 자식의 평생을 바꾼다.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 중 자식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썼다. 그 편지 속에는 단 한 번도 너는 안 돼, 포기해라, 그만둬라는 말이 없었다. 오히려 내 길을 가거라, 스스로 판단하라,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는 말들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유배당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는 말로써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부모의 말은 씨앗이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식의 평생이 결정된다. 오늘은 자녀의 앞길을 막는 부모의 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1장. 부모의 말이 자식의 운명을 만든다. 부모의 마음이 바르면 자식의 길이 열리고, 부모의 마음이 탁하면 자식의 앞길이 막힌다. 정약용이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다. 부모의 태도가 말로 드러나고 그 말이 자식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던진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주문이 된다. 넌 안 되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넌 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말은 공기처럼 가볍지만 바위처럼 무겁다.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의 가슴에 박혀 평생을 따라다닌다. 공부는 내가 할 게 아니야. 너는 원래 그래.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그 모양이니, 같은 말들이 그렇다. 서울에 사는 65세 김모 씨는 40대 아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다. 아들이 20대에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김 씨는 이렇게 말했다.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을 봐.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녀. 아들은 결국 아버지 말을 따랐다. 지금 아들은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아버지를 볼 때마다 묘한 원망이 섞인 눈빛을 보낸다. 제 인생을 살지 못한 게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 씨는 후회한다. 부산의 70세 박모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딸이 대학 졸업 후 해외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여자가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 있어? 라고 말했다. 딸은 결국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에서 취직했다. 지금도 가끔 딸이 엄마 때문에 내 꿈을 접었다고 말할 때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들은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해서 나온 것이다. 자식이 실패할까봐, 고생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미리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걱정이 오히려 자식의 날개를 꺾는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큰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썼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거라. 실패해도 괜찮다. 실패는 다음 성공의 밑거름이다. 아버지가 죄인으로 유배당한 상황에서 자식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는가. 그럼에도 정약용은 희망의 말을 했다.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말을 했다. 그 결과 아들 학연은 아버지의 학문을 이어받아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 부모의 말은 저주가 될 수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는 부모의 몫이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며 자란다. 부모에게 너는 훌륭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반대로 너는 형만 못해, 너는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며 살아간다. 대전의 68세 윤모 씨는 어릴 때부터 동생에게 형은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있다. 자신이 무엇을 해도 형만 못하다는 생각이 따라다닌다. 70세가 다 되어서도 그 상처가 남아있다. 말은 상처를 남긴다. 특히 부모의 말은 더욱 깊은 상처를 남긴다. 자식은 부모를 믿고 부모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부모의 부정적인 말은 자식의 정체성이 된다. 2장. 자녀 앞길을 막는 부모의 말 4가지. 첫째, 넌 원래 안 되라는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는다.
너는 원래 그래. 넌 그런 애야.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리 없어 같은 말들은 자식의 가능성을 미리 단정 짓는다. 부모가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정말로 그렇게 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른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인천에 사는 68세 이모 씨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넌 공부는 안 되고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술 배워라고 말했다. 아들은 정말로 공부를 포기하고 기술을 배웠다. 지금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아들은 가끔 제가 공부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묻는다. 그때마다 이 씨는 대답할 말이 없다. 반대 사례도 있다. 대구의 72세 최모 씨는 아들이 수학을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노력하면 분명 잘할 수 있어. 엄마는 널 믿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고 결국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해 지금은 데이터 과학자로 일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부모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 넌 안 되는 문을 닫는 말이고 넌 할 수 있어는 문을 여는 말이다. 광주의 70세 송모 씨는 손녀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했을 때 그림 그려서 뭐 하니? 돈이나 되니? 라고 말했다. 손녀는 그 말을 듣고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 지금도 가끔 손녀가 TV에서 화가 이야기가 나올 때 멍하니 쳐다보는 모습을 본다. 송 씨는 그때 다른 말을 해줬더라면 하고 후회한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꿈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 자식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할 때 부모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가능성을 닫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의 재주는 쓰임에 따라 달라진다. 쓰지 않으면 녹슬고 쓰면 빛난다. 자식의 재주를 미리 단정 짓지 마라. 기회를 주고 시도하게 하라. 실패해도 괜찮다.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이 낫다. 둘째, 내 말만 들어라는 말은 자율성을 앗아간다. 내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내 말만 따르면 돼. 내가 뭘 알아? 엄마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하면 틀림없어 같은 말들은 자식의 판단력을 무시한다. 부모의 경험이 소중한 것은 맞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부모 세대가 겪었던 세상과 지금 자식들이 사는 세상은 다르다. 부모의 경험이 항상 정답일 수는 없다. 광주의 66세 정모 씨는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은 안 돼. 엄마 말 들어라고 했다. 딸은 결국 그 사람과 헤어졌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딸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사람을 그리워한다. 정 씨는 후회한다. 내가 딸의 인생을 망쳤어요. 반대로 제주의 69세 강모 씨는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스타트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내가 생각해서 결정한 거면 좋을 거야.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아들은 지금 IT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식에게 선택권을 주어라. 그들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주면 자식은 결정하는 능력을 잃는다.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된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화한다. 조화롭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겉으로만 따르되 마음으로는 반발한다는 뜻이다. 자식에게 자율성을 주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지혜다. 울산의 67세 배모 씨는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1년간 여행을 하겠다고 했을 때 미쳤어? 직장 그만두면 어떡해라고 말했다. 아들은 결국 여행을 포기했다. 지금도 아들은 그때 여행을 갔더라면 하고 후회한다. 회사에서 승진도 했고 돈도 모았지만 마음 한쪽이 허전하다고 한다. 부모는 안정을 원한다.
자식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인생은 안정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때로는 모험이 필요하고, 때로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부모가 그 길을 막으면 자식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 셋째,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라는 말은 비교로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옆집 아들은 의사 됐는데 넌 뭐하니? 내 친구는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다른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너만 안 했네 같은 말들은 자식의 자존감을 짓밟는다. 비교는 독이다. 특히 부모의 비교는 더욱 아프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부모가 남과 비교하면 나는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존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서울의 71세 한모 씨는 아들이 중소기업에 다닐 때 친구 아들과 비교했다. 철수는 삼성 다니는데 너는 왜 그 작은 회사 다니니? 아들은 그 말에 상처받아 몇 년간 집에 오지 않았다. 지금은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한 씨는 여전히 그때 한 말을 후회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사람마다 그릇이 다르고 재주가 다르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식이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지를 보라는 뜻이다. 경기도의 69세 조모 씨는 손자가 공부를 못할 때마다 내 사촌 형은 서울대 갔는데라고 말했다. 손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움츠러들었다.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니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이 없다. 비교는 자식을 성장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위축시킨다. 자식은 남보다 뛰어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부천의 73세 허모 씨는 딸이 결혼을 안 할 때마다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라고 말했다. 딸은 그 말에 상처받아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지금은 딸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가 불편하다. 넷째, 그 정도면 됐지 뭘 더하니라는 말은 도전 의지를 꺾는다. 그만하면 충분해. 더 이상 욕심내지 마. 이 정도면 잘 산 거야 같은 말들은 자식의 도전 정신을 꺾는다. 부모는 자식이 만족하며 평범하게 살기를 바란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안전하게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자식은 더 큰 꿈을 꾸고 싶어 한다. 부모의 그런 말이 자식의 날개를 자른다. 대전의 67세 윤모 씨는 딸이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을 때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살면 안 돼? 그 정도면 됐잖아라고 말했다. 딸은 결국 발령을 거부했다. 지금도 가끔 그때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후회한다. 정약용은 6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다. 흠흠신서는 그가 60대에 쓴 책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자식에게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정도면 됐다는 말 대신 더 해봐.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라. 인천의 68세 차모 씨는 아들이 대학원에 가겠다고 했을 때 학부만 나와도 충분해. 그만하면 됐어라고 말했다. 아들은 결국 대학원을 포기했다. 지금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가끔 대학원 갔으면 연구원이 됐을 텐데라고 말한다. 부모의 만족이 자식의 만족일 수는 없다. 부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자식은 더 하고 싶을 수 있다. 그 욕구를 꺾지 마라. 응원해 주어라. 3장. 정약용이 자식에게 한 말들. 정약용은 18년 유배 기간 동안 자식들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썼다. 그 편지들을 읽어보면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내 길을 가거라. 정약용은 큰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썼다. 너는 내 길을 가거라. 아버지의 길을 따를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출 필요도 없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죄인이 된 상황에서 자식들은 세상의 냉대를 받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라고 말했다. 부모의 처지가 자식의 인생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다. 실패를 두려워 말라. 둘째 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미리 막으려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나면 된다고 격려했다. 스스로 판단하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해서 결정해라. 아버지는 내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자율성을 주었다. 유배지에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말로서는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그 결과 세 아들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격려였다. 배움은 평생의 일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마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 이런 말들은 자식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되었다. 아버지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배움의 가치를 깨달았다. 정약용의 셋째 아들 학수는 의학을 공부했다. 아버지가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 귀한 일이다라고 격려해 준 덕분이었다. 학수는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했다. 사장, 말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부모의 말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다. 조금만 의식하면 된다. 넌 안 돼. 대신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하라. 가능성을 닫지 말고 열어주어라. 지금 당장 못해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믿어주어라. 자식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그거 어려운데, 실패하면 어떡해라는 말 대신 한번 해봐.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어라. 내 말만 들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라.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말고 자식의 의견을 물어보라. 그들도 생각이 있다. 존중해 주어라.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자식이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어라. 다른 애들은 잘하는데 대신 너는 내 길을 간다고 격려하라.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속도가 다르고 각자의 길이 다르다. 자식이 자신의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봐주어라. 남보다 빠르거나 느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 정도면 됐어. 대신 더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하라. 만족하게 만들지 말고 도전하게 만들어라. 부모의 격려가 자식의 날개가 된다. 자식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 할 때 그 날개를 꺾지 말고 바람이 되어 주어라. 말을 바꾸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진다. 부정적인 말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잠시 멈춰서 긍정적인 말로 바꿔보라. 수원의 71세 남호 씨는 손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다가 멈추는 연습을 했다. 그거 어려운데 대신 한번 해봐라고 말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달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 손자도 할머니 앞에서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5장. 자기 성찰과 실천 지침.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말을 하고 있는가? 닫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나는 자식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가?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희망의 말을 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식들에게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믿어주었다. 그 믿음이 자식들을 일으켜 세웠다. 당신도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다. 말을 바꾸면 된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라. 첫째, 부정 대신 긍정을 말하라. 못해 대신 할 수 있어라고 말해 주어라.
자식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불안하겠지만 그 불안을 긍정의 말로 바꿔라. 위험에 대신 조심하면서 해봐라고 말하라. 둘째, 비교 대신 격려하라. 저 아이는 잘한다 대신 너는 내 길을 간다고 말해주어라. 남과 비교하면 자식은 상처받는다. 자식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어라. 셋째, 단정 대신 가능성을 열어주어라. 그건 안 돼. 대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어보라. 부모의 경험이 항상 정답은 아니다. 자식의 생각을 들어보고 함께 고민하라. 넷째, 지시 대신 질문하라. 이렇게 해 대신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라. 자식도 생각할 능력이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주어라. 다섯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자식이 실패할까봐 미리 막지 마라. 실패도 배움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말해주어라. 여섯째, 과거의 경험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 때는 이랬어라는 말보다 요즘은 어떤지 내 이야기를 들려줘라고 말해보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시대를 사는 자식들의 방식을 존중하라. 일곱째,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라. 화가 나거나 실망했을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된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말하라. 지금 내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자식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라. 여덟째, 긍정의 말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매일 아침 자식에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고 말해주어라. 작은 일에도 잘했어. 고마워라고 말해주어라. 긍정의 말이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식의 앞길을 여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 6장. 말이 만드는 기적. 말은 기적을 만든다. 부모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 창원의 74세 류모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손자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미술로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손자는 지금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손자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전주의 69세 광모 씨는 딸이 이혼하겠다고 했을 때 참고 살아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대신 내가 힘들었구나. 엄마가 몰랐네. 내 결정을 존중할게라고 말했다. 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지금 딸은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잘 살고 있다. 안양의 72세 홍모 씨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려다가 멈췄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 아빠가 뒤에서 응원할게라고 말했다. 아들은 지금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버지가 믿어주셔서 용기가 났어요라고 말한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말은 자식을 주저앉게 하고 긍정적인 말은 자식을 일으켜 세운다. 7장. 동양고전의 지혜.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군자는 말보다 행실로 가르친다. 부모가 말로만 가르치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뜻이다. 자식에게 도전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부모는 안전만 추구한다면 그 말에 힘이 없다. 자식에게 실패를 두려워 말라고 하면서 부모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60대에도 새로운 책을 쓰고 새로운 것을 배웠다. 그 모습을 보며 자식들도 배움의 가치를 깨달았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가르침이 된 것이다. 맹자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대우받는 대로 자란다. 자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자식의 인격을 형성한다는 뜻이다. 부모가 자식을 무능하다고 대하면 자식은 정말로 무능해진다.
부모가 자식을 유능하다고 대하면 자식은 유능해진다. 대우가 정체성을 만든다.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보는 것도 바르지 않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잘못되어 보인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믿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식의 모든 행동이 희망으로 보인다. 마음을 바로잡아라. 자식을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식을 믿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도 바뀐다. 8장. 후회하지 않으려면 부모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자식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가 아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다. 부모가 던진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서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된다.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고 전화도 잘 안 하고 만나도 어색하게 된다. 그때 부모는 후회한다. 그때 다른 말을 해줬더라면.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말을 바꿔라. 아직 늦지 않았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긍정의 말을 해줘라.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해주어라. 과거에 했던 부정적인 말들을 사과하라. 그때 그런 말해서 미안해.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라고 말해주어라. 사과는 관계를 회복시킨다. 자식도 부모의 변화를 느낀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도 달라진다.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이 시작된다. 9장. 정약용의 마지막 당부.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식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너희가 있어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희 각자의 길을 가거라. 서로 돕고 의지하되 서로를 얽매지는 마라.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형제의 정을 잊지 마라. 부모의 마지막 말은 자식에게 평생 남는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자식들을 믿고 격려했다. 간섭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각자의 길을 존중했다. 당신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될 것인가? 넌 안 될 것인가? 넌 할 수 있어일 것인가? 내 말만 들어일 것인가? 내 길을 가거라일 것인가? 지금부터 하는 말들이 당신의 마지막 말이 될 수 있다. 매 순간 후회 없는 말을 하라. 결론. 자녀 앞길을 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이 아니라 부모의 말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말로써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자식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의 말이 자녀의 날개가 되길 바랍니다. 넌 안 돼가 아니라 넌 할 수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내 말만 들어가 아니라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다른 애들은 잘하는 데가 아니라 너는 내 길을 간다고 격려해 주세요.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더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해 주세요. 말 한마디가 자식의 평생을 바꿉니다. 부모의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 씨앗이 자라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을 먹고 자랍니다. 부정의 말을 먹으면 위축되고 긍정의 말을 먹으면 성장합니다. 무엇을 먹일 것인지는 부모의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바꿔보세요. 당신의 작은 변화가 자녀의 큰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자식이 당신을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나를 믿어주셨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남긴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말, 격려의 말,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유산을 남기십시오. 말로써 자식의 앞길을 여십시오. 말로써 자식의 날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말로써 자식의 미래를 밝혀 주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말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 기억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억이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게 해주세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말이 자식의 내일을 만듭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말하십시오.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